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유부녀가 된 지도 몇 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집만 달라졌을 뿐 다니는 회사도 계속 다니면서 집 회사만 오가면서 살다 보니 종종 결혼했었나 싶게 실감이 안 나기도 해요. 남편하고는 회사 동료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았네요. 사실 제가 그때 이별 후유증을 겪고 있었던 때라 남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근데 주변에선 그럴 때일수록 더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며 이별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고들 이야기를 해서 억지로 소개로 만난 자리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사실은 전에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진 지 2주도 안 돼서 여기 왔는데 솔직히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예준 씨는 거짓말을 잘 안 하고 사시나 봐요. 첫 만남에 그런 말 하기 힘들 텐데 라고 하길래 그쪽 얼굴을 보니까 미안해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 남편은 그럼 일단 저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다가 저한테 더 좋은 면이 보이면 그때 마음 열면 되잖아요. 저는 솔직한 사람 좋아하는데 예진 씨가 참 마음에 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관대하게 절 이해한다고 말해준 덕분에 일단은 만나긴 했어요. 남편이 좋아서라기보단 지난 남자친구의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막상 남편과 만나다 보니 평일에는 매일같이 서로 연락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러 밖에 나가 감쪽같이 이별에 대한 생각도 달아나긴 했어요. 뭔가 안정적인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정말 가볍게 한번 만나볼까 하며 시작한 남편과의 관계는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제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해줬던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 전부터 계속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시종일관 무반응으로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승진까지 되면서 겸사겸사 결혼을 해도 경제적으로도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결심이 서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있는 대로 분위기를 잡으며 나 자기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승진보다 더 축하할 일을 자기랑 만들어 보려고. 우리 결혼하자. 나 이 말 자기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 너무 늦은 건 아니지? 라고 하니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늦은 거 하나도 없어. 자기랑 결혼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여자한테 프로포즈 받는 것도 나쁘지 않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서로 결심이 서자마자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았지만 반대로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오는 게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희 엄마 성격이 워낙 유별나셔서 성격 자체가 모난 부분이 많으시거든요. 좋게 말하면 특이한데 나쁘게 말하면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계셨죠. 그러니 아빠랑도 일찌감치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아빠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빠도 돈을 벌러 여러 지역으로 다니셨기에 저를 데리고 살 능력이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졌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맡기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근데 저도 이런 아빠의 상황을 잘 알기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죠. 성인이 되면 아빠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아빠는 제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때도 엄마는 아빠 장례식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친척들도 다들 엄마에게 독하다 하셨어요. 이 정도로 저희 엄마는 참 모진 사람이었네요. 그러니 제 남편을 처음 소개시켜줄 때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은 적중을 하고 말았죠. 엄마는 저희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하며 별별 질문을 내뱉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삼포시대라고 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혼자 겨우 살아가는데 나는 굳이 결혼하려는 사람들 심리를 잘 모르겠어. 내가 요즘 시대 사람이었다면 결혼 안 하려고 할 텐데 넌 왜 결혼하고 싶니?
궁금해서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니 남편은 웃으며 아이, 예진 씨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같이 살면서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는 아이고, 그게 만만하진 않을걸? 돈 없어지면 싹 사라지는 게 사람 정인데 넌 돈은 많이 버니? 라며 톡 쏘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다리를 콕콕 찌르며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우리 둘 다 돈 벌고 있는데 무슨 돈 걱정을 그렇게 하냐며 걱정 말라고 했죠. 남편의 얼굴을 보니 표정이 많이 일그러져 있는데 이러다 결혼이고 뭐고 엄마 때문에 제 혼살길이 완전히 망치겠다 싶었어요. 저희 엄마 이 정도로 몰상식하고 막무가내여서 어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엄마도 제게 얘는 왜 이렇게 툭툭 쳐대는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 딸 시집 보냈는데 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다 알짜배기만 골라서 물어보는 거야. 라니 남편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네,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당연히 맞으시죠. 돈은 저도 열심히 벌고 있고요. 예진이 먹여 살릴 정도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는데 엄마는 은연중에 생활비 얘기도 살짝씩 하며 나는 이혼할 때 무일푼으로 이혼해서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그건 염두에도 라고 하니 남편도 생활비는 양가 똑같이 드릴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엄마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기가 다 빨려 넋이 나가 있었죠. 제가 대충 엄마에 대해 이야기는 해두었지만 이렇게까지 엄마가 막무가내일 줄은 남편도 생각하지 못해 많이 당황을 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사실은 저런 엄마 때문에 결혼 생각도 몇 번이나 고심하고 선뜻 하지 못했던 거라고 했죠. 만약 자기가 우리 엄마 때문에 이 결혼 다시 생각하고 싶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 눈치 보지 말고 결혼 다시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까지 했네요. 그러니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나는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어머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며 가족이 되면 어머님도 많이 변하실 거라고 끝까지 함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주는 남편이 그저 고맙기만 했고 절 잡아준 남편을 완전히 믿으며 다시 한번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게 되었고 한창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느닷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 너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지? 라며 혼인신고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땐 남편이 하는 사업 때문에 저를 직원으로 쓰고 있었기에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해서 아직 혼인신고는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직이라고 말씀드리니 엄마가 잘 생각했다며 그래 가능한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해. 사람 앞길 어찌 될 줄 모르니까. 혹시 니들이 맘 안 맞아서 이혼이라도 하면 그거 주운 굿이 된다. 나도 네 아빠랑 이혼해봐서 알잖냐. 딸은 엄마 팔자 남는다니까 너도 조심하라고. 라는데 결혼을 막 한 딸한테 벌써부터 이혼 얘기를 하니 전 그냥 싸우기 싫어. 알겠다고 하며 넘겨버렸고 엄마와 남편도 가능한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는 꼭 제가 집에 늦게 오거나 제가 집에 없을 때만 골라서 저희 집에 오시곤 했어요. 와서 남편이랑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저는 보지도 않고 남편만 보고 가곤 했는데 항상 남편의 표정도 좋지만은 않았죠. 그런 남편에게 대체 엄마는 나 없을 때만 골라와서 뭐라는 거야? 자기랑 무슨 대화를 하는 건데? 라고 물어봐도 그냥 어머님께서 용돈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 별 얘기 안 해.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엄마랑 남편 사이가 좀 불안불안해 보였어요. 근데 막상 결혼 생활 3년 동안 크게 문제될 만한 일들은 없더라고요. 엄마도 결혼 전에는 그렇게 극성이시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사위 칭찬도 하고 집에 뭐 있으면 저희 먹으라고 이것저것 갖다 주시기도 했어요. 평생 누구 칭찬 한번 뭐 주는 거 한번 하지 않던 분이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호텔에서 일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사진 한 장을 보내며
예진아, 로비에 서 있는 저 사람 네 남편 아니냐? 그때 결혼식에서 보고 처음 봐서 긴가민가 하네? 라는데 보니까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남편이 왜 호텔에 갔나 싶었는데 가끔 사업상 투자자를 만나거나 미팅이 있을 땐 자주 호텔 카페를 이용한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말을 해주었죠. 그러니 친구도 하긴 네 남편 우리 호텔에서 간간히 보긴 했는데 방 같은 건 잡지 않고 차나 밥만 먹고 가긴 하더라. 참, 그리고 며칠 전엔 너희 어머니랑 너희 어머니 친구분으로 보이는 분이랑 셋이 같이 와서 식사까지 하던데. 혜진이 너 남편 하나는 진짜 잘 든 거야. 요새 어떤 사위가 장모님하고 장모님 친구까지 모시고 호텔에서 밥을 먹냐? 나도 사위지만 그러긴 힘들더라. 남편한테 잘해.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엄마에게 단 한 번도 호텔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엄마 친구까지 모시고 와서 말이죠. 내심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아무리 바쁜 저지만 저만 쏙 빼놓고 갖다 쳐도 말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숨긴다니. 저는 집에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에게 떠보듯 자기 우리 엄마랑 얼마나 자주 봐? 라고 했죠. 그러니 어머님이랑? 나도 바빠서 잘은 못 뵙는데. 결혼 초반에는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많이 뵀었는데 요샌 그것도 안 오셔서 명절 때나 보고 어머님 안 만나지. 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우리 그럼 이번엔 엄마 생일날 호텔 뷔페 가서 밥 한번 먹을까? 라고 하니 남편은 약간 정색을 하며 장모님 그런데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다고 잘 안 가시잖아. 라고 하는데 호텔에는 죽어도 안 간다. 죽어도 라는 그 말이 한 글자씩 자꾸 박히더라고요. 죽어도 안 가는 호텔에 왜 우리 남편과 엄마 그리고 엄마 친구까지 같이 호텔에 갔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한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 호텔에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곤 저를 놀리는 말투로 야, 너 가족들한테 왕따지?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 너만 빼고 또 너희 남편이랑 너희 어머니랑 호텔에 오셨더라? 라고 하는데 그 친구에겐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괜히 이런 일이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이상하게 오해를 할까 봐요. 알아. 내가 바빠서 남편이 대신 엄마 생일 챙겨드리러 간 거야. 라며 웃으며 말을 하니 친구는 이내 생신이어서 어머니 친구분까지 오신 거구나. 라는데 그때부턴 이게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네요. 엄마에겐 그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을 텐데 저번부터 친구와 함께 셋이 다닌다는 생각에 궁금증이 커져만 갔죠. 차라리 친구에게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달랄 걸 후회가 되기도 했네요. 한 호텔만 그렇게 주기적으로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남편과 엄마의 둘만의 만남을 저도 한 번은 봐야겠다 싶었어요. 친구의 연락을 살펴보니 주로 수요일과 토요일, 일정이 주기적이라는 사실도 눈치를 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갈 것 같다며 저더러 먼저 자라는 말까지 하면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 연락에 오늘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1시간 전부터 가서 로비에 자리 잡았죠. 간첩 작전만큼 심장이 두근댔습니다. 3명의 사람, 남편, 엄마 그리고 제 동창까지 모두에게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더 긴장이 됐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림 끝에 남편이 양복까지 쫙 빼입은 모습으로 로비를 서성이고 있는데 곧이어 남편 앞으로 어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닌 여성 한 분이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까지 한 얼굴로 남편의 팔짱을 끼는데 그 둘은 팔짱을 낀 채로 1층 카페가 아닌 엘리베이터를 타러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편과 그 여성분을 막 따라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엘리베이터 기둥 밑에서 누군가가 남편과 그 여성분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곤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까지 까딱이는데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차림으로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그 둘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보곤 저희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뒤쪽으로 가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엄마는 제 목소리에 기겁을 하며 으아!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당황을 하듯 누구세요? 하며 저를 피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붙잡고 모자랑 선글라스를 벗겨내며 엄마 맞잖아. 여기서 뭐 하냐고. 왜 내 신랑이 어떤 아줌마랑 호텔방으로 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냐고 라며 소리를 내질렀어요. 그러니 엄마는 절 잡아 끌며 야, 이 기집애야 조용히 해. 여기 사람들 보는 데서 창피하게. 나와서 얘기해. 하며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엘리베이터를 잡았어요. 그리곤 빨리 그 두 사람 몇 층으로 갔냐고 난리를 쳤죠. 엄마는 여전히 묵묵부단 말이 없는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호텔 키가 있어야 번호를 누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잡아 끌고 바른 대로 다 말하라고 했어요. 이미 다 알고 여기까지 와서 미행한 거니까 토시 하나도 빼먹지 말고 싹 다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저 사모님이 부동산 재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네 남편 좀 소개시켜줬다. 네 남편도 알게 모르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더라. 그걸 또 내가 어떻게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왕 여자 만나고 다닐 거면 좀 영양가 있는 여자 만나서 집안에 보탬이 되라고 일부러 내가 저 사모님 네 남편한테 소개시켜준 거라고. 너 저 사모님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냐? 여기까지 작업하느라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다 망치려고? 네 남편 하나 희생해서 저 사모님한테 돈 몇 억 뜯어내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네 서방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깽판 치면 어떡해? 그니까 너도 못 본 척해.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너한테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라고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둘 다 미친 거 아니냐고 했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딸 남편 보고 불륜을 저지르라고 옆에서 도와주냐며 엄마 진짜 내 엄마 맞냐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란 놈도 제정신이냐고 했죠. 그러니 엄마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예진아, 너 잘 생각해. 이 세상엔 돈이 전부다. 네 남편도 다 돈 생각하고 저 사모님한테 작업 거는 거야. 저 사모님한테 돈이 떨어져야 뭔 사업이라도 하지. 그리고 엄마도 그래. 네가 뼈 빠지게 월급 받아서 나한테 용돈으로 돈 20만 원밖에 더 주냐? 근데 저 사모님한테 돈 뜯어내면 너는 나한테 평생 용돈도 안 줘도 되고 너 잘하면 직장 생활도 안 해도 되는데 다 이 엄마가 우리 딸 편하게 해주려고 남의 집 자식 이용해 먹는 건데 너 대체 뭐가 불만이야? 그리고 네 신랑도 내 말에 적극 동의했다니까? 라는데 절 위에 제 남편을 이용했다는 엄마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기가 차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네요. 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포장하며 넘기려고 하는 그런 엄마에게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여자야. 내 앞에서 엄마라는 말 하지 마.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사위한테 불륜 저질러서 돈 뜯어내자고 하냐고.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라며 꺽꺽대고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놈한테 당장 전화를 걸어 지금 호텔 앞에 있으니 내려오라고 했고 이미 나한테 수없이 많은 증거자료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네요. 그러니 남편놈은 핏빛으로 물든 얼굴색을 띠며 로비에 내려왔는데 절 보자마자 제게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 또한 그놈 보자마자 화가 주체가 안 돼 짝소리가 날 정도로 있는 힘껏 그놈을 내리쳤어요. 남편놈은 본인이 잘못했다며 더 하라고 하는데 전 그런 남편놈에게 아니 그러기엔 내 손이 너무 더럽게 물들 것 같다. 아무리 엄마가 그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고 해도 넌 그걸 곧대로 듣고 있었니? 그걸 한다고 했어? 너도 머리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랑 결혼해서도 여자 만나고 다녔다는 게 그게 사실이야?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놈에게 미친 듯이 분풀이를 했죠. 그러니 남편놈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고개만 숙여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저 말인즉슨 여자를 계속 만나고 다녔다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제 인생에 단 1도 도움이 안 됐던 인간들과 함께 살았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저희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 돈 많은 아줌마도 1층 로비로 내려오게 되었고 저희 엄마 그리고 남편놈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곤 제게 다가와 저기요 색시 나는 저 남자가 색시 엄마의 사위인 건 정말 몰랐어요.
섹시 엄마가 그냥 아는 젊은 남자가 있는데 결혼도 안 한 괜찮은 총각이라며 소개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그렇게 만난 것뿐이에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어요. 저 남자가 유부남이었으면 나도 절대 안 만나죠. 그니까 제발 상간녀 소송 같은 건 안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위자료는 판결받아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소송만 하지 말아요. 나도 실은 남편도 있고 아들 며느리가 있고 손주도 있는 할머니인데 이 나이 먹고 상간녀 소송했다고 해봐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겠냐고요. 네? 라며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아줌마 번호를 알아내고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놈한테는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끝이라며 이혼할 각오하라고 했고 엄마에게도 2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을 테니 그렇게 하려고 했네요. 아빠가 왜 엄마를 떠났는지 정말 뼈저리게 알 것만 같다고 했죠. 그렇게 전 그날로 신혼집을 정리하고 남편이랑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남편도 합의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는 거 소송한다고 하니까 바로 도장 찍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줏대 없고 등신 같은 인간이었다는 게 놀라웠네요. 그리고 그 상간녀 아줌마한테는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싹 다 받아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있는 대로 다 받아냈죠. 근데 문제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게 저희 엄마라는 여자가 제 위자료 소식을 듣고는 저를 찾아와 다 내 덕이 받게 된 거니까 엄마한테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겠니? 너는 네 신랑이랑 재산분할까지 할 거 아니야. 엄마는 이제 진짜 물푼이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데 그런 엄마라는 여자에게 저기요, 내가 지금 손에 소금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들고 있지 않은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둘 다 내 손에 들고 있었으면 엄마고 뭐고 싹 다 뿌려버렸을 테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라며 2번 다시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했네요. 행여나 죽게 돼도 얼굴은 보지 말자고 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당신은 내 엄마 아니라고 했네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저일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죠. 사실 전 남편과는 이 일이 있기 전 몇 주 전에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나 후회가 될 줄은 몰랐네요. 매번 크면서도 엄마의 사랑이 항상 부족하다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이혼을 하고 싱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비록 제 옆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그렇게 허전하다는 생각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더 좋은 날, 더 좋은 사람이 올 거라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출발선에 선 지금 저의 시간을 응원받아보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본인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